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한복독방입니다.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고 명명된 신축 아파트 정비사업단지죠. 규모도 2400세대 초품화 단지에다가 여러모로 입지가 알짜라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었는데 최근에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대조 1구역이 해당 건설사인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사단이 난 건데, 아니 공사 대금이 수혈이 안 되면 건설 현장은 그냥 그대로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건설 현장 자금난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공사비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레미콘 돌려서 시멘트 때려 부을 일 없다고 현대건설도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일단 공사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비용 문제가 절충이 안 되면 그냥 모든 공정 자체가 스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차에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독일 3사 자동차라 해도 1m도 못 가지. 근데 문제는 액수야. 1800억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이걸 조합이 조달을 해서 바로바로 건설사 쪽으로 쏴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는 건데 임시총회에서 평당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35% 인상을 올렸지만 조합원들이 손절.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어디에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 이거죠. 아니 기존에 합의된 공사 비용이 있는데 갑자기 증액건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다 지금 건설 현장 자재 원가 상승분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황당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철근, 시멘트, 천문학적인 액수로 때려부은 1,800억 원어치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건 지금 부동산 PF 문제 불거지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조 1구역이 이런 이유 때문에 1월 1일부로 그냥 바로 공사 중단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 시기는 거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뒤로 밀리게 될 거고,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냥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데 비용 문제가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면도날 같은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열음은 대조 1구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 잠실 진주 아파트, 그러니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마저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2600세대나 되는 대규모 정비사업단지인데요. 주 시공사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죠. 여기도 문제가 공사비 증액건. 그만큼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원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장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사비를 평당 889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조합에 통보를 했는데 증액 폭이 35% 수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5개월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한 부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합원 한 가구당 1억 4천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사비 증액건이 서울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사업성 약화로 인해서 공사 원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건설사, 그리고 가장 적절한 선에서 공사비 검증을 통해서 약정이 된 공사비로 완공까지 가는 게 지상 목표인 조합 쪽의 입장, 아주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잠실 레미나 아이파크도 연내 분양 가능하겠습니까? 목만 기린처럼 길게 빼고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없는 건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용도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공사비 증액건으로 조합원 1인당 1억 5천 정도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냥 눈 튀어나오는 거 손으로 억지로 눌러놓은 건데 아무리 분양에 성공을 한다 해도
초기 분양가는 뭐 거의 역대 최고를 찍을 거 뻔하고 뭐 수분양자한테 다 또 전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아무리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라 하면 뭐해?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이라는 프리미엄도 지금 뭐 주변 시세가 극도로 악화돼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선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다 해도 미터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공사가 멈춰서더라도 공사비는 계속 발생하는 구조. 시간당 공사비가 계속해서 비용에 추가가 되는 건데 이거 택시가 빨간불에 서 있다 해서 뭐 요금 메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계속해서 심박수처럼 요금이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야. 일부 주요한 공정 부분을 철수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주변 작업이 그래도 미미하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뭐 120억 정도의 비용이 생길 수도 있는, 이거 뭐 밑 빠진 독이 아니라 그냥 밑 빠진 금고라고 할 수가 있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이후에 정산하려면 거의 유체 이탈이 될 지경. 그렇게 영수증의 공사비용 정산 자체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사업 공사 중단은 조합원들에게는 거의 그냥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삼성물산, 현대건설 측에서도 비용 문제가 걸린 거니까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겠고, 조합 쪽은 뭐 추가 부담 증액이라는 가시가 목에 걸린 거니 그렇다면 어영부영하다가는 하루하루 비용은 눈처럼 쌓이는데 이게 쌀이 눈이 아니라 그냥 주먹만한 한방 눈이 돼서 거대한 고목도 쪽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양측의 일괄 타결 없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 PF 문제로 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70조 정도가 빵꾸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 태형건설 이후로 부실에 빠진 건설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브릿지론에서의 부실, 그리고 본 PF에서의 부실까지 도합 70조 원가량이 최대 부실 금액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 또한 뭐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건설사들 자금 상황이 그닥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달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즘 뭐 부동산 PF라는 말이 나와도 금융권은 뭐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쪽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질 줄 몰랐지. 아마 한국 부동산만큼 콘크리트 지대처럼 견고한 나라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 누구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신화는 당군 신화도 울고 갈 정도로 새로운 반열에 올려놓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냥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은 죄다 불패였으니까. 이렇게 온 국민이 아파트 하나 제대로 잡으면 인생 역전할 수도 있다는 매주 로또하는 심정으로 청약도 무한궤도로 돌리고 돌려서 당첨되려고 무던히도 뭐 애를 썼으니까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확 달아오를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금융권에서부터 쏟아부은 엄청난 건설자금 대출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중소형 건설사도 분양 완판해서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호황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은행이 빵빵 쏴주는 PF라는 자금 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들어서면서 그냥 그렇게 높게 쌓아놨던 부동산 PF 주변을 돌던 탑돌이는 염원이 아니라 원망이 되는 일로 비화되기 시작을 했죠. 금리가 미친 듯이 말달리면서 금융권 전반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뭐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 돌아갈 것 같았던 건설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던 분양 아파트들이 지리멸렬하기 시작을 했고요. 건설 현장은 뭐 자금이 한 달만 돌지 않아도 그냥 엎어질 수 있는 만성이 아니라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그냥 다혈질이라 볼 수 있죠. 조금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면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는 정말 불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공굴이 묻혀서 층수를 못 올리는 건데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 지금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그대로 연체율로 이어지면서 자금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이걸 그냥 금융권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자금을 그쪽으로 쏴줬던 전력이 그대로 뭐 대출 잔액이라는 총량으로 넘버링이 되는 거고 한번 보세요. 은행권이 43조, 보험 43조, 기타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까지 거의 133조 원에 이르는 규모까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 오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일단 동부건설은 실제로 우발 채무 규모가 2천억 정도 수준이어서 확보된 현금 탄압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확보된 3천억 정도의 유동성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롯데건설 역시 우발 채무에 대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금액 대비 충분히 쳐낼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PF 위기가 얼마나 또 하나의 공포감으로 자리를 잡으면 대형 건설사들도 진땀을 흘리면서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위기감을 작년에 그대로 떠안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었죠. 오늘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나왔는데요. 고점 22억 9천 대비 18억 6천에 거래를 찍었어요. 23억까지 분양권 거래 갔다고 반세 가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서서히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네요. 이거 그냥 하루에 4억 이상이 빠진 건데 앞으로 일반 분양권이 거래되는 시점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최근 강동구 집값이 심상치 않게 이 주변에서 빠지고 있죠. 3주 단위로 끊어봐도 거의 4억 이상이 떨어지고 있어서 강동구는 비강남권에서 가장 낙폭이 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둔촌주공도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의 빚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하루에 4억이 날아가는 엄청난 하락 압력 선상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서울 정비사업장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 공사비 증액 문제 등등등 선제적으로 둔촌주공이 사업 완료 시점까지 겪어야 했던 일들 고스란히 다시 건설 현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둔촌주공 일변구하기로 이런 난관에서 다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상당 부분 아파트 자체 경쟁력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건데 게다가 오늘 떠버린 둔촌주공 4억 폭락은 엄청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거래가 아니죠. 아주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이후 서울 아파트 시세는 거의 반토막으로 가기까지 뭔가 결착이 된 하락장의 헤드가 돼서 그만큼 무게감을 던져주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신축, 구축 가릴 것 없이 아파트 시세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세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든 건 집을 살 여력이 없어 지갑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대출과 비투로 소매 판매액 지수 계속해서 감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야. 마트 가면 손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물가는 체감도가 극강이고 매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막대한 주담대이자 이거 감당하기 너무 버겁거든. 그렇다면 금매로 빨리 처리하고자 해도 집이 팔려야지. 그러니 둔촌주공 같은 조합원 분양가도 대폭 가격대 내리고 띠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본전도 못 뽑겠다는 위기감이 드는 거지. 이게 자금 감당이 안 되면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 서울법원 경매 건수는 9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17,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2년보다 2배가 많은 숫자로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집값의 선제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경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24년도 1월부터 정말 아찔한 부동산 사건들이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동화끈 단단히 묶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대형 건설사들 위기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진행되는 대형 정비사업단지 역시도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 문제, 얼마나 자금이 제대로 돌고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때마침 모든 신축 아파트의 상징인 둔촌주공이 하루에 4억이나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분양권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얼마나 힘든 가시밭길을 가야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2024년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